이동수도 있고 사업의 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금전의 운도 있는데 그 달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수원 살고 있는 부월 땅의 장구만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주제는 네. 2025년 일사년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네.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셨잖아요. 네. 우리 쥐띠 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네. 많으실까요? 쥐띠들은요, 초년에는 사실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. 왜냐면 그래도 부모의 은덕이 있고 조상의 은덕이 있어서 같은 배경에 따라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모라는 게 있잖아요. 쥐도 부모가 있듯이 사람도 부모가 있듯이 어미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줘서 살 수 있어요. 근데 초년이 지나가고 이제 20대 성인이 들었으면서부터는 자기가 인생을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개척을 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쥐띠가 1월, 2월, 3월, 11월, 12월까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고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가고 인덕도 없어요. 사실은 내가 그만큼 베풀어도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솔직한이로 3월달 4월달 5월달 생일까지는요 뭐 이제 새싹도 나고 또 곡식도 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뭐든가 모르게 좀 내가 노력을 하면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또 땅도 높고 그게 밤에 태어났느냐 낮에 태어났느냐 또 달라요. 그래서 쥐띠들이 운세가 초년에는 고생이 되더라도 이제 중년부터 넘어가면서 성인 되고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쥐띠들도 5월달 6월달 생은 그래도 팔만장하게 돌아다녀요. 먹을 것도 많고 백수도 있고 또 양아치도 있고 깡패도 있고 막 사업가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쥐띠들이 평균적으로 가을이면 추수까지는 참 먹을 게 많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면서도 노력을 조금만 해도 부유한 생활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또 막 갈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월 따라 틀리겠지만 다 똑같지는 않아요. 사람 방식에 따라 틀리고 사주 다 탔을 때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을생은 또 이제 창고를 쌓아놓듯이 곡식을 창고로 모아야 되는 쥐띠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9월달 10월달 생들은 직장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안 그러면 또 이 신의 세계를 많이 접하는 분들이 많아요. 쥐띠들이 기운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환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병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병이 있다 보면 또 고력도 있을 거고 바람도 불 것이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거의 보면 몇 월달 태어났으며 몇 시에 태어났으며 쥐띠라도 몇 년생이며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뭐 갑자 일찍 따져보면 그 시기에 이 사람은 뭐 교수가 된다. 이 사람은 무당이 된다. 또 이 사람은 사업가가 된다. 이 사람은 인간 풍파를 겪고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한다.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느 해에 태어나서 어느 해에 접했냐에 따라서 그 팔자가 바뀌고 좋아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갈 수가 있고 고비를 넘기고 갈 수가 있고 그 해 운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쥐띠 안에서 또 월생을 뽑아주면서 네, 네.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, 네. 그 안에 사실 많은 것들이 힘들었겠지만 선생님께서 인덕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, 네. 그걸 듣는데 좀 찡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월이 참 중요해요.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는요, 월하고 일을 갖고 나하고 자식을 운운을 하거든요. 근데 저희 무속인 같은 경우는 그 사주 팔자에 운을 많이 택해요. 합이 들었느냐, 아니면 상형살이 꼈느냐, 귀문살이 껴서 무당의 사주가 들어갔느냐, 아니면 결혼해서 현모양처 되느냐, 그런 걸 많이 봐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뭐 쥐띠니까 이렇다 저렇다 보다는 그 생, 월, 일, 시까지 들어가서 사주가 많이 바뀐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 쥐띠의 과거 인생을 좀 알아봤는데요. 네. 올해 우리 쥐띠 분들에게 어떤 운과 상황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? 올해 쥐띠가 사실 뱀이잖아요. 을사년 뱀이잖아요. 쥐띠들하고는 상극이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충이 깨거나 사업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또 실패수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년에 하반기에는 좀 풀려져 나갈 수 있지만 상반기 결정을 잘못하면 실패수가 많이 가요. 그래서 상반기에는 모든 거 일을 추진하고 싶어도 좀 조심히 좀 두들겨 가서 가야 될 것 같고 하반기는 뭐 이제 6월달 지나서부터겠죠? 그때부터 9월, 10월달까지는 그래도 좀 이동수도 있고 사업의 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금전의 운도 있는데 그 달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쥐띠 분들은 상반기에는 네. 어떤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
되는 네네. 그런 상반기네요. 네, 왜냐면은 잘못 선택을 하면 하반기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쵸. 지금 경기 운도 안 좋고 경기도 너무 안 좋은 데다가 잘못하면 내가 그걸 펼쳐나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말려서 안 좋을 수고 침체기가 들어가서 있을 때 좀 초반에는 솔직히 모든 게 대출이 좀 완화되진 않잖아요. 하반기에 완화되듯이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완화되는 거는 가을 시즌이거든요. 하반기부터. 그러니까 전반에는 조금 생각 좀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지더라도 하반기에 결정을 남아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럼 우리 듭니다. GT분들은 상반기에 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? 상반기는 왜 설계를 세워도요. 한 번 세우는 것보다 두 번, 세 번. 생각을 해도 결정을 짓기 전에 한 번 더, 두 번 더, 세 번 더. 이게 좋을까? 맞는가? 경기가 이런 건가? 뭐 옹기가 어려운가? 이런 것도 본 다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손재와 손해밖에 없는 상반기가 될 수도 있다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는데 또 때로는 다 똑같진 않아요. 10명 중에 3명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가야 될 부분이 많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즉흥적인 것보다는 이 GT들이 초년에는 좀 처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결정해 나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GT분들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GT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